안녕하세요. 지식을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개지식입니다. 과거 서유럽은 동서양을 잇는 비단길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시아와의 교류를 시도해봤지만 이슬람과 이탈리아의 제재를 당하곤 했었는데, 그 이유는 동유럽과 이슬람 국가들은 서유럽에게 문화와 물류를 전달해주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 13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며 이슬람 세계를 통해 화약, 나침반, 항해술 등의 선진 문물을 접하게 되었고, 서유럽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비단길을 이용하고 싶었지만 당시 강대한 오스만 제국이 막고 있어 대신 바닷길을 개척하기 시작했고, 콜럼버스의 경우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 바스코 다가마는 1498년 인도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거대한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럽의 바닷길의 개척으로 동아시아의 섬나라 일본이 숨통을 트이게 되는데, 아니 서유럽이 개척했으니 혜택을 받는 건 당연지사고 일본은 어떤 혜택을 받는 거지? 서유럽과 일본은 애초에 초원길, 비단길을 통해서는 상호 교류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었지만 바닷길로 인해 교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을 크게 뒤집어 놓는 전환점이 됩니다. 원래 일본은 한반도를 통해 대륙과 교류를 하여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구조였습니다. 과거 한반도에 자리 잡은 대다수의 나라는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지 않게 되는데, 굳이 일본과의 교류로 얻을 이익이 적기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왜구들이 자주 출현하게 됐으며 이들은 약탈로서 욕구를 충족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한반도와 중국은 왜구의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당시 중국의 황제 영락제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너희 정부는 뭐하는데 왜구도 통제 못함? 안되겠다. 무역보복 제재를 해야겠어. 당시 명나라는 조선과 1년에 3차례, 베트남과 태국에게는 3년에 1차례 조공무역 방침을 내렸는데, 일본한테는 10년에 한 번씩만 허가를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10년이지 10년 동안 이웃 중에서 제일 큰 나라와 교역도 못하고 한반도에서도 푸대접을 하니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곤욕이었습니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해 일본의 역사가 크게 뒤바뀌게 되는데, 17세기 서유럽의 포르투갈은 바닷길을 통해 인도를 넘어 동남아시아, 중국 연안까지 진출하여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는데, 중국의 교역 거점으로 지금의 도박의 메카 마카오에 건설하게 됩니다. 이때 마카오를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뒷돈을 관시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1543년 포르투갈 상선이 마카오를 가려다 남중국해에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태풍은 북동쪽으로 북상하게 되는데, 이를 선박에 피하다 보면 결국 일본의 해안으로 포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포르투갈인들은 일본 현지인들에게 임진왜란의 단초가 될 만한 선물을 주고 가는데, 그것이 바로 2자루의 조총입니다. 이 조총이 나중에 조선을 침공할 때 일본 군대의 주요 무기로 사용되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어찌됐든 일본에 포류한 포르투갈 선원들은 일본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릴 도와줬으니까 좋은 정보를 줄게. 저기 중국의 마카오에 가면 뇌물만 주면 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 꼭 가봐. 응? 명나라에서는 10년에 한 번만 오라 그랬는데? 에이, 가능하다니까. 뇌물만 먹이면 거긴 안 되는 게 없어. 아, 일단 알겠어. 앞으로 마카오에 가서 교류해야겠다. 거기서 자주 봅시다. 사실 포르투갈이 일본에게 이러한 정보를 준 것은 정말 자신들을 도와줘서 감사해서가 아닌, 일본에 많은 양의 은이 있는 것을 알고 교류를 위해 정보를 나눠준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별다른 기술이 없어 유럽에게 팔만한 마땅한 물건이 없었지만 은과 구리만큼은 상당량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인들은 마카오에서 거래할 때 은화를 들고 가서 포르투갈 상인들과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명나라는 일조 편법으로 조세, 즉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였기 때문에 은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상인들은 중국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은이 필요하였는데, 마침 일본에게 은이 있으니
우호적으로 대하며 교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일본은 국력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마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타나 일본을 통일하게 됩니다. 우리 일본은 강력한 신무기와 경험이 풍부한 병사들로 강력해졌다. 우리를 푸대접한 조선과 명나라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서유럽의 바닷길 개척으로 일본도 수혜국이 되어 대외 진출의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서유럽과 일본이 바닷길로 만나 경제, 군사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임진왜란의 전쟁의 시초가 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